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실전 모의고사 이제 4주차입니다. 4주차이고 금요일 반 실전 모의고사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금요일에 이제 종강을 했어요. 그래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우리 반도 뭐 높은 때는 높고 낮은 때는 낮고 그랬는데 심화반은 대체로 많이 어려웠고 4주차는 조금 난이도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지선 유할명에서 난이도가 낮다는 것은 기출 수준이다. 기출 유형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출 수준, 기출 유형만을 맞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유아임용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문제은행식의 출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식의 출제였잖아요. 문제은행식이라 하면 뭡니까? 문제를 진짜 뱅크를 만들어서 엄청 많이 갖고 있고 그걸 돌려가면서 뽑아서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기출 10년치만 풀면 붙어요. 왜냐하면 기출 10년치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뱅크에서 끄집어내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뱅크형이 아니에요. 뱅크형이 아니고 매번 교수들을 차출해가지고 교수들이 잠깐 회의하고 내는 문제도 어려울 텐데 그게 아니고 아예 한 달 동안 감금을 시켜요. 아시죠? 처음에 4주 전에 이제 교수들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뭐 연락도 안 돼요.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2주 전에 또 비슷한 교수를 또 차출해요. 그리고 또 감금돼요. 그 사람들은 2주 감금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문제 검토위원들이에요. 그래서 검토하죠. 문제 출제하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루브릭 표를 다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교수들 머릿속에 있는 문제들을 똑똑하잖아요. 교수들이 똑똑한 데다가 막 그 되게 창의적이잖아요. 샤프하고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내니까 창의적인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지선 유할명에서 내는 난이도 높은, 즉 이제 수능 용어로 봤을 때는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 이런 것들을 맞춰야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왜 이제 대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든 시험이 수능을 이제 모델로 하거든요. 수능이 가장 공을 들이는,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공을 들이는 그런 이제 시험 문제다 보니까 수능의 방향이 모든 시험의 방향의 나침판의 역할을 해요. 수능이 사고형이면 다른 시험도 다 사고형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문제만 맞추면 못 가는 거예요. 서비스 문제만 맞추면 이제 원치 않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준 이상의 그런 학교 가고 싶다면 뭐 학과든 뭐 학교든 뭐 가고 싶다면은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가는 겁니다. 가장 탑이 되려면 그런 걸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락은 결국은 킬러, 준킬러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시험 문제 낼 때 어떤 때는 너무 어려운 회차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 우리 용어로 봤을 때는 사고형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컷-5점, 컷-10점 여기가 가장 잔인한 점수대예요. 아예 점수가 낮으면은 나는 이 시험하고 인연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점수를 아예 잘하면 이제 붙는 거고. 근데 이제 가장 잔인한 점수대가 이제 그만둘 수 없는 점수대, 장수생이 될 수밖에 없는 점수대가 컷-10점, 컷-5점 여기에요. 여기는 사실은 얘기해 보면은 붙는 사람들보다 실력이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이제 답안지 쓰는 방식도 잘 모르지만 결국은 킬러 문항에서 걸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저희 시험 문제가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문제를 맞추면 붙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시험 보고 나면 이게 풀이 팍 죽어요. 나 붙겠어? 막 그러다가 붙는 분 많습니다. 왜? 실제 시험이 우리 시험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가 어려워도 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지만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엄청 어려운 문제가 또 하나씩 껴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 시험 문제를 봐도 그런 문제가 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완전 다 틀리면 못 붙어요. 적어도 여러 문제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맞춰야 컷으로라도 붙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문제를 푸실 때 이제 마음가짐은 뭐냐면 지금은 틀려도 돼요. 지금은. 그래서 결국은 저희 유형하고 너무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 킬러 선생님들이 많이 틀렸던 거 상호 텍스트적 접근 이런 거랑 뭐 브룬펜 브레너도 굉장히 응용해서 나왔고 뭐 그런 문제들 저희가 다 풀었었어요. 진짜 저희가 패러디 동화 중심으로 해서 상호 텍스트적인 접근 똑같이 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만나면 이제 킬러 문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는 미리 다 풀었어요. 대신에 풀 때 뭐야 이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거죠. 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이 8회차 요 반이고 또 이제 다른 반들은 4회차 이런 반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반들에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어려운 회차, 나름 그래도 기출 수준에 맞춘 회차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풀어보시고 점수를 내보시는 건 좋은데 이제 아마 등락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나 이렇게 보셔야 하는 거고 너무 점수가 낮은 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을 위해서 킬러 문항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수가 나오든지 낙심하시지 마시고 어떤 점수가 나오든지 막 자만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이렇게 묵묵하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서류 접수도 다 끝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경쟁률이 우리 지역이 어디고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런 거 진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높으면 어쩌고 낮으면 어쩔 겁니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그러므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고 1차 딱 끝나면 절대 놀지 마시고 곧장 2차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앞도 뒤도 옆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1차에 매진하실 때이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틀리고 뭐 큰일 났다 뭐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 넌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왜 뭐 의사나 뭐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막 되게 막 위중한 환자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잖아요.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선생님들도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수험의 프로가 돼야지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판단을 머리로 하세요. 아, 내가 이런 거 못 푸는구나. 내가 뭐 이 영역, 의사소통 영역이 잘 안 되는구나. 사회관계 영역이 안 되는구나. 이거 공부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이성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4회차니까 중반까지 왔네요. 자,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실전 유형에 많이 맞췄고 더구나 이제 오늘 논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였고 교육과정 A는 조금 난이도가 높았어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교육과정 A는. 그래서 A 풀 때 이제 좀 힘드셨을 수 있고 B는 이제 통상 기출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시험도 세 과목 중에 이제 한 과목이 어려우면 다른 과목은 쉽고 보통 그렇게 이제 평균을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그러다가 막 다 어렵게 내고 막 그런 반칙은 많지는 않습니다. 잘 따져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해도 한 과목 정도는 쉬워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회차, 어떤 과목이 어렵더라도 어떤 교시가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어렵더라도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잠시 후에 잠깐 끊었다가 논술 해설부터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